안녕하세요, 빈동님들. 조수빈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제 채널에 많이 오시잖아요. 저한테 자동차는 굉장히 좋아하는 대상이기도 한데 또 재테크에 있어서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자동차를 어떤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사회초년생 때 과하게 비싸지 않은 차를 몰았다는 겁니다. 저는 2005년에 KBS에 입사하면서 기아 프라이드라는 차를 처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사실 뚜벅이로 살아도 괜찮았는데 첫 근무지가 강릉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줬나? 그래서 기아 프라이드를 샀는데요. 제가 그 차를 8년 동안 결혼할 때까지 몰았어요. 제가 8년 동안 KBS에서 받았던 월급만큼의 액수를 거의 저는 이제 시집갈 때 다 들고 다 모아서 갔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제 월급 통장을 관리하셔서 하나하나 다 모아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 그때는 적금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제가 처음에 남들이 좀 좋은 차 사고, 그때는 좀 좋은 차가 SM5였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한테는 외제차 사고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좀 작은 차를 처음에 샀고, 그마저도 제가 본사로 오면서는 남동생이 출퇴근용으로 썼고 전 거의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처녀 때 제가 물론 그때 어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해서 가방을 사거나 외모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거나 자동차 보여지는 것에 너무 투자를 하면은 자기가 종잣돈을 모을 그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카푸어로 계속 산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는 되게 좋은데 집은 없다든지, 아니면 차는 되게 좋은데 현금 여력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그때 저는 차에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비싼 차를 몰고 또 비싼 가방을 사고 사치를 하는데 많이 투자를 했다면 경제관념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이 막 되게 좋은 차 몰고 와 뭐 부장가 보다 되게 좋다 막 이러시는데, 그때 제가 아나운서 처녀로서 소개팅을 되게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약간 차를 너무 과하게 좋은 걸 몰고 온다든지 경제력에 비해서, 아니면 차를 너무 자주 바꾼다든지 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도, 제가 그 당시에 소개팅 할 때 그날따라 조금 비싸지 않은 가방을 메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모습이 아나운서 하면은 되게 좀 사치스러울 것 같고 명품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좀 실속 있어 보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했죠. 난 내가 예뻐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이 없는 줄 알고 좋아했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이 몰고 있는 차가 벤츠인데 그 당시엔 되게 좋은 차였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차를 지금까지도 안 바꾸고 있거든요. 처음에 남편 너무 징하다, 자린고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게 살다 보니까 차가 어떤 차를 모느냐,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차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닦고 잘 간수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프라이드를 그때 몰았던 것도 그런 의미였고, 그마저도 거의 뚜벅이로, 왜냐면 제가 KBS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교통비나 차량 유지비에 너무 많이 돈을 쓰지 않았던 것이 미혼일 때 종잣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8년 동안 모았던 첫 종잣돈이 2억 원 정도 됐고요. 그게 후에 제가 결혼을 해서도 돈을 불려나가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 차는 그랜저 HG인데요. 이 그랜저 HG에 대한 스토리가 참 개인적으로 많은 게, 회사에서 되게 먼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또 차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제가 살던 동네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제가 처녀 때 몰았던 프라이드는 남동생이 출퇴근용으로 이미 쓴 지가 오래돼서 제 차지만 제 차가 아닌 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하나 사야 돼서 남편이 그때 그래도 저희 남편도 뭐 고맙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에게 차를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돈을 받으면, 차를 사라고 돈을 받으면 다 차를 그만큼 다 채워서 사죠. 제 주변에서도 그때 외제차를 사라고 많이 충고를 했어요. 제가 준 돈을 빨리 써버려야지 남편이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준 돈에서 조금 남겨가지고 그 돈을 제가 처음으로 수익형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요. 저희 부부가 이제 주말이 되면 데이트로 차를 구경하러 다녔어요. 차 한 대를 고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골랐냐면요, 11개월 동안 차만 보고 다녔어요, 주말에.
양재동 중고차 전시장도 갔었고요. 브랜드별로 현대, 기아, SM, 벤츠, BMW, 뭐 렉서스, 토요타 뭐 안 갔던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다니면서 차를 보고 어떤 게 나에게 차가 맞을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워낙 어릴 때부터 차량 관련된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그 시간이 즐겁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미혼 남녀들께서 차를 바로바로 바꾸지 마시고 그렇게 데이트하는 용도로 쓰시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차량 대리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이렇게 커피도 주시고 되게 차 구경하기 되게 좋게 돼 있어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같은 거 저희 때는 없었는데 요즘에 너무 가면 데이트할 게 많잖아요. 식당도 바로 옆에 있고. 아무튼 남편하고 저랑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그랜저 HG를 사게 됐는데, 원래 제가 뽑으려고 했던 차는 당시에 벤츠 B클래스였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여자들이 그 차를 되게 편하게 본대요. 그래서 원래는 B클래스를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벤츠 매장도 가고 견적도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일단 그랜저가 너무 싼 거예요. 그때는 벤츠도 B클래스여도 가격이 꽤 나갔던 것 같아요. 4,0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랜저 정도 크기에 그랜저 정도 성능인데 3,000만 원 정도 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만 해도 운전이 좀 서툴렀기 때문에 AS가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결혼해서 사는 차잖아요. 아이들을 라이드할 수 있고 애가 태어나도 몰 수 있는 차, 좀 크기가 있는 차를 몰다 보니까 그랜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그랜저를 고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를 보다 보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차량 컨텐츠를 만드는 저의 어떤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차는 남편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차를 살 일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여력보다 더 크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돈을 조금 남겨서 펀드도 하고 약간 작은 수익형 부동산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일을 그만두더라도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거나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를 사고 싶을 때마다 자동차 주식에 투자를 해서요. 그 당시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I를 첫 매수를 했었습니다. 수익률은 아시겠죠 여러분? 빈둥님들? 2011년에 제가 차를 샀으니까요. 10년 전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면은 그 다음에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하지 말라고 저는 누나로서, 언니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구두쇠 같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엄마도 차를 10년 가까이 모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젊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고, 또 어떤 차를 몰아도 젊다는 건 되게 큰 무기잖아요. 알겠죠, 군중님들? 젊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어떤 차를 몰아도 그 사람이 반짝반짝 빛난다면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앞으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뭐 10년 정도만 자유자재로 운전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때 BMW 5를 뽑아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막 아끼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쓸 때는 쓸 줄 알고, 특히 그것이 가족이나 남들을 위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뭐를 모냐에 남의 시선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기분 좋은 것에 투자하시는 거, 소비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주식 유튜버로 활약하고 계시는 존리 선생님도 굉장히 부자신데 시계도 싼 거 하시고 또 차량도 없이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쓸 때는 쓰자는 주의지만 남의 시선이 나의 소비 패턴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내가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새해로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컨텐츠를 여전히 찍고 있고, 저는 지금 차량 컨텐츠를 왜 찍느냐, 너는 차를 바꾸지 않으면서 자동차 회사들도 싫어할 텐데 왜 찍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차량을 찍는 이유는요, 차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 많이 좋아하게 됐고 검색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차량을 모는 것에서 만족을 느낀가 보다 차라는 산업을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주식을 우연하게도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다 자동차와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회가 되면은 저의 주식 계좌 보따리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그랜저만 해도, 제 에마만 해도 너무나 많은 스토리와 추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고, 또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내가 투자한다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해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뉴스를 진행하고 있을 때 경제 뉴스가 나왔을 때 예전에는 여자 앵커는 좀 경제를 잘 모를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저는 웬만한 경제 기자들보다 더 자신 있게 뉴스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던 다른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저희 추천을 받고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서 자기 집도 마련하시고 좀 그래도 돈을 버신 제 동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추천을 듣고, 알겠죠? 빈종님들 말해줬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생각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의 기준은 나고, 이왕이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아껴서 그것을 재테크에 투자하시면 경제적 자유가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서 얘기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